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이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지금은 다들 마스크를 다들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서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마스크 쓰지 않고 생활할 때가 정말로 좋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들의 행복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났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한두 가지, 세 가지 그 부분을 채우면 그래야 나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만족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처음부터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전세를 살다가 내 집을 장만해서 작은 평수지만 이사를 갔을 때 그때의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때 그 행복감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전세를 산다고 하면 전세비를 올려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사를 그때그때마다 가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불편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집 장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라 할지라도 내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갔을 때 천하를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가 내 집이야 하면서 이제 대굴대굴 굴러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갔던가? 네, 불과 몇 달 안 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익숙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지고 그러다가 자녀들도 크고 또 물질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또 좀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아파트로 가야 내가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집으로 이사 올 때는 행복하다고 느꼈고 또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쁨이 점점점 이제 엷어지면서 또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에만 우리는 행복한 것인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한 삶이 사실은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혼하신 가정도 있고 또 3혼하신, 4혼하신 가정까지 상담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까 말까, 초혼에서 이혼을 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 재혼하시는 분들의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4혼하신 분의 꿈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사혼을 하니까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7,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2, 3가지를 더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은 때때로 일반 가정들에서 하는 것인데 직장도 가고 또 사업도 하고 또 그러다가 승진도 하지만 좀 지체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저조할 때도 있고
가족들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어떤 공동적인 일들도 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토라지기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또 야단을 칠 때도 있고 야단을 맞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늘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가끔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성적의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거야. 이것도 참 행복한 거야 라고 느끼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외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하다. 그것도 행복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러한 것만 행복이 아니라 조금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듯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속에서 그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어떤 집은 이거 다 갖추고 살아 다들 한두 가지씩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고 그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행복을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녁에 다들 퇴근하고 와서 또 학교에서 하교하고 와서 저녁에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또 좀 약간 토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특별한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 늦어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의 잘 나가는 사업이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는 직장이 우리 자녀가 늘 전교 1등을 하거나 전국 석차 1등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거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일들이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고 가족 간에 힘든 부분들을 쑥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이크로바가 귀한 거죠. 그래서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세이크로바를 밟고 다닌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에 나갔을 때 한 번쯤 그런 경험했을 것입니다. 네이크로바 찾는다고 막 다니면서 세이크로바를 밟고 다녔던 그런 기억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정한 행복이었다고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에너지가 되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질이 좋은 또 행복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에 대하여 무시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불행해 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결국은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남다른 것, 완벽한 것. 그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인지하는 것. 그 가운데서 행복하다고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